자, 대표님, 어제 장에는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글로벌 시장 증시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 대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뭔가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매끄럽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미국 시장랑 우리 시장이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해서 끝났는데 네. 자본이득세 이거 굉장히 우려했는데 이거를 그냥 뛰어넘는 이거를 그냥 확 그냥 뒤덮어버리는 경제 지표 개선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저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시장의 대응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4월 마지막 한 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아까도 잠깐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맡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문제와 함께 그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 한동안 금리 때문에 고민 진짜 많으셨죠. 이 금리가 제가 1.7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그랬는데 진짜 1.78인가요? 7까지 갔다가 내려앉아서 지금은 국제 금리가 10년물 국제 미국 금리 자체가 이제 1.56대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좀 안정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가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 환율 중요한 거 아시죠? 맞죠. 그러니까 환율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제일 최대 변수라고 생각하고 환율은 좀 잘 보고 대응하시자. 공매도가 아무리 와도요. 이 지표 이게 환율이 안정감 있으면 여러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환율을 잘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나쁘고 성적표가 지금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원래 이제 이렇게 차라리 다 좋든 안 좋든 실적을 하는 것은 발표가 되는 게 중요해요. 발표되고 나서 이제 그래야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되는 것들은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발표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 어떤 것은 좀 대응해 주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가 3,186에 끝났고요. 코스닥이 1,026에 마감됐는데요. 역시 지금 그래도 지켜줘야 될 자리들은 좀 지켜주고 끝났습니다. 고객 예탁금은요, 69.4조, 41조 원인데요. 예전에 이제 74.4조 원을 최고점 찍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점점 좀 좁혀가고 있어요. 좀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고객 예탁금 많이 줄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고객 예탁금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고요. 신용융자요. 신용융자 최고점이 23.1조 원인데 지금 보니까 신용융자도 22.42조 원으로 조금은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 예탁금 오름폭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생각 들고요. 원달러 환율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안정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15점에서는요. 여러분들 막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근데 이것이 이제 1120원이라든지 넘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관리를 좀 리스크 관리하고 현금화를 좀 하셔야 된다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요.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품귀 현상입니다. 반도체로 인해서 산업 전반이 지금요 거의 먹통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주가가 밀렸어요. 시간 내에서. 밀린 이유가 보면 반도체 품귀 현상이 2년 정도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큰 먹구름이에요. 산업 전반에 큰 먹구름인데 특히나 우리도 반도체가 없으면 생산할 수 있는 없는 제품이 너무 많아요. 뭐 자동차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모든 실적이 지금 반도체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이 시장의 이런 기조는 여러분들도 지금 종목을 다들 이제 가지고 계실 거예요. IT 해당하는 종목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요거 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2년 동안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사실 성적표는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도체로 인해서 생산을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경우 당연히 생산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현상 때문에 당연히 실적 성장은 어렵겠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자동차 섹터도 원래 너무너무 좋게 보고 있었고 지금 딱 4차 미래 4차 산업에 어떤 딱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되는 사업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기치 못하게 품귀 현상 때문에 근데 이 현상이 2년이 지속된다. 이것 좀 약간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상황도 될 수 있겠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우리 시장에 지금 4차 팬데믹도 코앞에 있지 않나 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요. 이 반도체 품귀 현상하고 이 4차 유행, 코로나 4차 유행 때문에 좀 발목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미국하고는 그래서 조금
조금 다르다. 미국도 물론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이 좀 더 깊게 뼈아프게 지금 더 아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증시의 흐름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트레이드마크 시간입니다. 다음 주 이벤트,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짚어주시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지금 다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적 발표를 월요일 날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테슬라 이번 주에 진짜 중요한 회사들이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뭐 테슬라의 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는 그런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또 자율주행, 전기차 섹터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장에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 GS 리테일, GS 홈쇼핑, PI 첨단 소재, 뭐 기업은행 등 발표를 합니다. 실적. 그리고 이제 기술특례 상장 절차 간소화 예정이 뭐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기술특례 상장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IPO 시장에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진다는 거겠죠. 대신 시총이 5천억을 넘는다. 장외에서 이제 시총이 5천억 넘는다. 경우는 뭐 이렇게 한 개의 기관에서만 기술 평가 받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시총이 1조 원이 넘을 경우에는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한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시총이 1조 원이든 5천억이든 넘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되는 회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고 이건희 회장 유산상 관련해가지고 상속 관련해서 내용 및 절차가 공식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그룹 안에서 지배구조 안에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또 여기에 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26일 날 GM에서 한국 GM 일부 공장 가동한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이거 생산이 중단됐었는데요. 4월 26일부터 공장을 절반 수준으로는요 가동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요일 날 미국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은 이미 발표를 했지만 이쪽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 우리 시장에서요. 워낙에 IT 시장이 큰 우리 시장에 다 이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한번 다 보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시장도 지금 실적 발표가 됩니다. 삼성 SDI, 삼성카드, 두산 밥개, 두산 퓨어셀, 두산 그룹주들 그리고 뭐 이제 현대 산업개발이라든지 현대제철. 뭐 금융지수도 뭐 이렇게 보시면 계속 줄줄이 이어서 실적 발표하니까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화요일 날 현대차 올뉴 코나 N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뉴 코나가 또 이렇게 된다 공개가 예정이라고 하니까 현대차 및 자동차 부품주들도 품귀 현상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고요. 화요일 날 제약바이오협회 종근당의 약사법 위반 관련 윤리위원회 개최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종근당 한 종목에만 이게 해당이 돼서 이게 좀 약간 리스크가 좀 올지 아니면 전반에 이 제약바이오 전반에 이게 좀 종근당만 이렇게 해당이 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게 좀 약간 리스크가 될지는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노이즈가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아까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의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이제 이 세금을 올리는 이제 바이든 정부 세금을 올리는 바이든 정부와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공화당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팽팽한 신경전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연준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FOMC 회의에서 아마 어느 정도는 가이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주 FOMC 회의는요, 저도 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된다 생각이 들고 애플이요. 이번 주 진짜 중요한 회사들 많이 발표가 되죠. 실적 발표해요. 애플 정말 뭐 글로벌 IT 업종의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 발표는 항상 뭐 시장을 정말 크게도 올렸다가 크게 내렸다가 출렁출렁 거리게 하는 어떤 그 요인이 되니까 애플도 여러분들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시장도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디스플레이 쫙쫙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여러분들 실적 발표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요일 날로 넘어가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회사를 쿠콘이라는 회사를 공모 청약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새내기로 들어옵니다.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요. 쿠콘이라는 회사고요. 마이데이터, 간편 결제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 제공 전문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당연히 핀테크 회사가 될 거예요. 우리가 결제 관련주 하면 딱 NH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또 KG 모빌리언스라든지 이런 결제, 핀테크 회사들도 한번 이 회사가 들어오면서 같이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SK그룹 주 안에 있는 회사인데요. SKIE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최대 주주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배터리를 공급하는 SK이노베이션이고요. 이노베이션의 소재 산업 부분, 그러니까 단순 물적 분할이 되어가지고요. 설립된 업체예요. 근데 분리막 사업을 하는 회사니까 분리막 업체 하면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딱 눈에 꼽는 회사들이 있죠. 첨보라든지 동아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근데 이 회사들이요 미리 지금 아마 이 SKIE 테크놀로지의 이 신규 상장되는 것을 좀 미리 앞서서 반영을 하는지 첨보라든지 동아기업 보면은 먼저 동아기업이 아니라 동화기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타가 좀 났는데 동화기업이라든지 첨보는 미리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새내기가 이렇게 들어올 때 같이 좀 모멘텀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스펙주 하나 공모 청약이 들어온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공정위가요 수요일 날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심의 진행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구글의 휴대폰 제조사 대상의 운용체계 갑질 혐의를 가린다고 하는데요. 참 내용 보면은 좀 뭔가 좀 뭐랄까 이렇게 참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릴 건 가린다고 하고 이게 시장에서 크게 어떤 공정위에서 이런 얘기들이 시장의 전반을 짓누르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요일날 삼성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 여태까지 언팩 회사에서 노트북을 한 적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갤럭시 북 프로 360 등 노트북 신제품이 공개될 예정인데 어쨌든 언팩 행사에서 이 노트북이 들어오는 이렇게 언팩되는 거는 이례적인 이벤트라고 하니까 뭔가 자신감의 어떤 표현이겠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 그렇게 이런 언팩 행사 있다는 거. 카카오 게임즈가요 오딘이라는 게임 사전 예약이 있는데요.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가지고 모바일 게임 대표주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 하노버 산업박람회 2021 심포지엄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체크포인트는 4차 산업혁명 선언 10년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고 합니다. 이 전시회에서 다뤄진 최신 제조 산업 기술의 핵심 내용과 국내 기업에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코로나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4차 산업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요. 더 빨라졌습니다. 4차 산업도 더 땡기는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24가요. 구글 활용 웨비나 개최가 있는데 구글과 함께 구글 유튜브 활용한 마케팅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요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마케팅 비결을 공개한다고요. 그러니까 보면 유튜버들 진짜 잘 되는 유튜버들에게는요 뭔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요 좀 공개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카페24 주식으로는 이제 주가로는 카페24도 좀 볼 수 있겠고 창업솔루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로 넘어가면 1분기 미국의 GDP 예비치가 발표가 돼 있죠. 예비치가 있고 잠정치가 있고 예비치가 있고 또 확정치가 있는데 이제 예비치 발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목요일날 미국의 3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기존 주택 판매를 한두 달 먼저 예측하는 선행 지표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미국 시장은요 지금 굉장히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 부동산이 지금 핫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 진짜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가 아까 이번 주에 진짜 중요한 게 애플도 실적 발표하고 그런데 캐터필러라는 회사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경기를 진짜 알려주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캐터필러 실적 발표하는데 글로벌 경기 및 건설업 또 제조 경기 업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진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정말 이제 좀 좋아지는 거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국의 캐터필러를 늘 보거든요. 그래서 캐터필러라는 회사 한번 보시면 캐터필러가 좋게 나온다면 우리나라 건설업이나 기계, 건설 업종들 굉장히 좀 좋겠다 생각 중공업, 건설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목요일 날 컴투스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 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컴투스 및 모바일 게임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있죠. 삼성전자 굵직굵직한 우리 시장의 이제 회사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네이버,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금융사들 이렇게 발표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일 날 금요일 날도 역시 실적 발표. LG 상사고요. SKC, 아프리카 TV, 현대오토 에버 등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에요. 디즈니랜드가 파크 재오픈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재오픈. 이건 진짜 코로나를 극복한 어떤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 디즈니랜드 하면 대표적으로 정말 그 놀이동산의 대표로 알려져 있고 사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재오픈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물론 마스크를 끼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했다라는 어떤 표시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월 30일 금요일 날 아이폰 12 퍼플 모델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LG 이노텍 하면 대표적인 우리가 애플 관련주로 알고 있으니까 LG 이노텍 및 아이폰 관련주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 스케줄 알려드렸습니다.